오늘은 5월을 앞두고 안양의 따뜻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복지도시 안양에서는 이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홍단영 리포터에게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주도 안양은 지금과 함께하는데 홍단영 리포터 2주 만에 뵀으니까 더 네. 반갑습니다. 또.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너무 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에는 정말 낮에는 반팔을 입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맞아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반팔 입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우리가 오늘은 지금 반팔을 안 입었잖아요. 저 좀 더웠어요. 근데 분명히 다다음 주 2주 후에는 우리 서로 반소매 차림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만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안양은 지금이 날씨 네. 변화를 알려주는 좀 알림이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2주 만에 봐서 그런가? 7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옷차림이 변화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복지 관련 소식 가져왔는데요. 예.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도시 안양이라는 주제로 노인과 장애인 관련 복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소재가 다양하고 맞아요. 가져오는 소식들이 참 알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참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5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예.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날씨가. 예, 맞아요. 그래서 안양은 지금도 한껏 따스해지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따스하다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오, 정말요? 예. 오늘은 어떤 따스한 소식일까요? 오늘은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노인 복지는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예. 그리고 치매 전문 요양병원 건립 사업이랑 노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 사업 위주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는요. 예.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또 장애인 가족 힐링 여행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뭐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참 구체적이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왜 보통 단순히 편의에 힘쓰겠다, 더 좋은 시설 만들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그러니까 같잖아요. 좀 모호해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현실적이다 이런 네. 생각이 강하게 와닿았고 예. 그래서 저도 좀 자세히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까지. 네. 예. 자, 그럼 어떤 사업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인 복지부터 전해드릴게요. 예. 이제 수명이 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조금 앞날에 대한 걱정이 놓이잖아요. 그럼요. 네, 더 일을 하고 싶어지는데 네. 이 안양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어봤는데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이재찬 팀장이 대답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는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 8개 수행기관에 약 3,900여 명의 어르신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종류는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형과 시설 등의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카페처럼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시장형, 취업 알선형이 있습니다. 신청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경력연금을 받는 65세 이상만, 시장형과 취업 알선형은 60세부터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매년 12월 초에 수행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아니 왜 일자리가 곧 복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자, 그나저나 벌써부터 4천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니까 정말 꽤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분류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뭔가 일이 주어져도 내 흥미와 적성에 좀 맞아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또 재밌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어서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였어요. 오. 아니 하기 싫은 일은 일단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만두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싶고 이렇게 맞아. 고민이 되잖아요. 자꾸 곁눈질을 하게 돼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나와 잘 맞고 네. 또 즐거움도 느껴야 이게 계속되는 거고. 맞아요. 저희가 방송하는 것처럼. 예. 맞아요. 즐겁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분류된 일자리별로 좀 조금씩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공익형은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환경 정화 등의 공공봉사 활동을 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이나 돌봄 시설에 노인 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예. 또 시장형은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취업 알선형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젊었을 때 하던 일과 연계해서 능력을 살려봐도 좋겠고 제2의 인생을 또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하셔서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맞아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새로운 일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안 해본 거. 안 해본 거. 네.
근데 사실 어쨌든 안 해본 거 할 때는 선택할 때는 은근 고민이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또 내가 네. 잘할 수 있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자, 그럼 노인 관련 두 번째 사업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치매 전문 요양원 사업입니다. 예. 치매라는 게 나이가 들기 전부터 또 젊었을 때도 혹시 내가 나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곤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힘들고 또 지켜보는 가족도 마음이 많이 아픈 병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게 치매만 전담하는 요양시설을 신축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나승혜 노인시설팀장이 설명해 드립니다. 치매 전문 요양원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호계동 172-8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치매 전담형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서 치매로 진단된 어르신이 이용 대상입니다. 공동 거실이 있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12명 이하의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치매 전담실을 갖추게 되며 매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등이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인지자극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고 건립비는 약 193억 원입니다. 2022년도 설계, 2023년 착공, 2025년 11월 준공하여 2026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안양시에서는 2030년 노인 인구의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요양원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그 공동 거실도 있고 네.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이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가끔 이런 곳 가보면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맞아요. 집과는 너무도. 예.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인원이 12명 이하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 예.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더 전문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4년 후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돌봄에 대한 부담도 덜고 어르신들도 만족하면서 생활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됩니다. 더. 저도요. 뭔가 얼른 좀 튼튼하게 지어지고 예.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얼른 튼튼하게 지어지고. 예.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거 한 가지가 추모공원이었나요? 네, 경기 화성시에 있는데요. 예.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입니다. 안양시랑 경기도 6개 시에서 함께 조성을 했고 예. 여기가 친절도나 장례 시절 만족도 또 청결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만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휴게 시설이 편리한지 방문 거리는 적정한지 조사한 설문에서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화성시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뭐 살아계실 때도 중요하겠지만 장례 후에도 우리가 잘 챙겨드린다는 게 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든든합니다. 맞아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용배 노인복지과장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은 2013년 공동형 장사시설로 제한되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지난해 7월 1일 개원하였으며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6,514기, 자연장지 25,300기, 장례식장 8실로 1일 72구의 화장과 여유로운 주차장, 그리고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39번 국도를 이용하여 승용차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고 시민 우선 예약과 화장,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 원스톱 장례 서비스와 시설 이용료가 화장 16만 원, 봉안시설 50만 원, 장례식장 15만 원 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클릭하고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요약과 설명이 확실하네요. 규모가 얼마나 되고 네. 이용시설은 또 어떻게 되고 이동 거리부터 가격까지 정말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맞아요. 인터뷰 내용에 다 들어있죠. 네. 여기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가격도 확실히 저렴하고 또 예약 방법도 간단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겠지만 서비스도 시설도 다 좋으니까 금방 널리 알려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예. 앞서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과 장애인 가족 힐링 여행 지원에 대해 설명해드린다고 했는데 네. 먼저 복합문화관 건립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요. 예. 이거는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이상진 팀장의 인터뷰 들어볼게요. 장애인에게도 삶이 있고 생활이 있으며 향유할 문화도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나가고자 안양시에서는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합문화관은 만안구 냉천로 39에 약 1만 제곱미터,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1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및 평생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재활, 평생교육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다비 체육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행복한 삶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장애인만의 시설이 아니라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공간이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 어찌됐건 여기서 한데 모여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7개 층이 있으니까 공간도 예. 넓고 인원도 많이 수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2년 후면 이 신식 건물에서 웃음 넘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장애인 가족 힐링 여행 지원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힐링 여행. 딱 이 단어 들으니까 더 궁금해졌고 이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여행은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럼요. 힐링에 또 여행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여행의 제약이 컸는데 예. 장애인들의 문화체험 기회도 같이 사라졌다고 해요. 기존에 해피버스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장애인 가족 여행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돼서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해피버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먼저 설명을 예. 해드릴게요. 예. 해피버스는 장애인 단체 여행 지원 사업인데 대형 버스를 무료로 빌려주고 또 유류비나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단체 여행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소규모 가족 여행으로 지원을 확대한 거죠. 이게 생각의 전환인가요? 너무 좋죠. 네, 그러네요. 가족 단위로 해외 다녀오게 해준다면 이거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데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힐링 여행 그 자체일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상진 팀장의 인터뷰 들려드릴게요.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2인에서 5인 이하의 장애인 가족이며 한 가정당 최대 30만 원 이내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인 관악 수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의 2주간 신청 접수 결과 166가정에서 신청하였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40가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연초부터 많은 장애인 가족분들의 관심과 문의가 있던 사업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에 제약이 있던 장애인 가정에게 장애인 가족 힐링 여행 사업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대단하네요. 뭐 어찌됐건 이번에 탈락한 가정은 아쉽겠습니다만 다음에는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음엔 꼭 됐으면 좋겠고 또 된 가정은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추억 쌓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단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